어, 오늘 본 영화는 이제 로시퍼르의 숙녀들이라는 영화인데요. 자크 드미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엄청 아름답지 않아요? 저 나중에 로시퍼르 한번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꿈이 이렇게 영화에 나온 곳들 막 여행하면서 다니는 게 꿈이라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누베바그 감독인데요. 이제 프랑스 감독입니다. 누베바그에 여러 감독들이 있지만 제가 요번에 조금 선정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제 리브 고슈라는 이제 좌암파라는 그 그룹에 속해 있어서 자크듬이라는 감독을 고르게 됐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좌암파에 속해 있는 아네스 바르다라는 감독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 감독은 자크듬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둘이 감독 부부인데요. 그 관련된 일화들도 조금 이따가 풀어드릴 테니까 정확히 오늘 들으시면서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크듬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꽤 잘생기셨죠. 그 늙으셨을 때도 한 60세 때 돌아가셨는데 꽤 미남이십니다. 이렇게 조금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자크드미를 이루고 있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분이 이제 아네스 바르다.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부부인 아네스 바르다가 있고요. 중간에 이 영화를 보면 노래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만든 작곡가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곡가가 미셸 르그랑입니다. 아까 전에 그 네 명이서 이제 그 방 안에서 막 노래 부르고 할 때 막 바흐도 나오고 모차르트도 나오고 했는데 마지막에 미셸 르그랑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이 작곡가한테 바치는 헌사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셸 르그랑은 엄청 중요합니다. 자크드미요. 한테는. 그래서 자크드미 영화 속에서 미셸 르그랑의 음악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다음에 볼 아네스 바르다의 다시부터 7시까지 끌레오도 미셸 르그랑이 작곡한 곡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뮤지컬 영화는 아닌데요. 거기 속에 이제 노래가 나와서 미셸 르그랑이 직접 출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오신다면 경캠에서 진행하는데 오신다면 미셸 르그랑의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라울 쿠타르는 촬영 감독인데 누베바그의 촬영 감독하면 네스트로 알멘데로스, 라울 쿠타르가 있는데 여기서 촬영 감독은 아닙니다. 촬영 감독은 다른 분이시고 이제 롤라라는 영화 속에서 라울 쿠타르가 했는데 누베바그 속에서 엄청 중요한 촬영 감독입니다. 뭐 장르 꼬다르의 내 멋대로 해라, 누베바그라는 그 요번에 개봉한 영화도 있었죠. 그 거기 속에서 이제 내 멋대로 해라도 라울 쿠타라가 찍었었고요. 이건 조금 사족이니까 넘어가 보고 그 다음은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여주인공 있죠. 카트리네 드네브라고 그 금발머리색의 배우가 카트리네 드네브라는 배우입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엄청 유명한 배우예요. 특히 그 자크드미의 이 전 영화인 쉐브레 우산에서도 그 주연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 빨간 머리색 배우도 여자 배우도 언니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돌르레악이라는 배우인데 안타깝게도 이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3개월 뒤인가 그 차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실제로 이제 걸리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극장에서.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건 진 켈리인데요.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실까요? 그 이제 막 전봇대에서 비 오는데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 영화 있거든요. 근데 그 거기서 감독도 하고 배우도 했던 그 진 켈리라는 사람이 여기서도 나왔는데 혹시 누구일지 예상이 가시는 분 계실까요? 진 켈리라면 이름이 어떤 어, 나라일 것 같으신가요? 진 켈리? 어딜 것 같아요, 우선? 미국인? 그럼 우리 아까 전에 미국인 같은 사람이 나왔었죠? 그 배우 이름이 뭐였죠? 거기 극 극중 내의 이름이 뭐였죠? 앤디였죠, 앤디. 앤드류 밀러. 그분이 진 켈리입니다. 그리고 진 켈리는 엄청 그 밝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엄청 완벽주의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도 이런 뮤지컬 영화에서 이제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 신경 썼고요. 특히 사랑은 비를 타고 해서
40번 넘는 테이크를 가서 여배우로 올렸습니다. 엄청 무서우신 분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거 엄청 유익 있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벨박하고 이제 리브고슈, 그러니까 레프트 뱅크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 그건 좀 이따가 한번 해보실 거고요. 주제는 사랑을 찾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그 자크 드미의 영화는 그런 결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한자인데 뭐 이거는 낭만이고요, 현실입니다. 근데 일단 이 영화는 낭만 3부작 안에 들어가는 영화예요. 그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낭만 3부작 안에 들어가 있는데 현실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전쟁이라던가. 그래서 자크 드미가 마냥 아름다운 영화만을 그리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현실적인 요소도 있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영화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따가 낭만 3부작을 찾아볼 텐데 춥네요. 저 레프트 뱅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이제 해볼 텐데요. 혹시 이 강 이름 뭔지 혹시 아실까요? 프랑스 가보신 분. 강 뭘까요? 뒤에 민수님. 센느? 센느 강이죠. 그래서 센느 강을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한파는 어디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여기가 왼쪽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제 좌한파, 레프트 뱅크라고 부릅니다. 조금 프랑스 구역을 나누는 건 좀 특이한데요. 우리 보시면 달팽이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이제 조금 많이 먹는 요리가 에스카르고잖아요. 그래서 달팽이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런 걸 가지고 있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아네스바드를 찾아보면 저가 동선도 다 설명해 드릴 텐데 다음에는 인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에펠탑은 여기 있고 루브르는 A구역에 있고 일단 좌한파에서 활동했던 감독들은 아니스바르드도 좌한파고요. 알렉 레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 마커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파는 아까 전에 그 좌한파 말고를 우한파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원래 누벨바그를 하려면 이제 가이드 시네마를 빼놓을 수 없지만 그걸 하면 이제 5시간, 6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거는 이제 차차 하고 일단 좌한파 먼저 한 건데요. 좌한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큐멘터리, 예술적 실험,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크 드미는 조금 좌한파 성향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아요. 리브 고시에 해당되냐 안 되냐. 왜냐하면 이제 다큐멘터리나 예술적인 실험보다는 그 할리우드의 그 뮤지컬을 그대로 따와서 프랑스에서도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이제 자크 드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좌파에 속하진 않습니다. 자크 드미가. 근데 거기서 활동했던 건 맞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공간에서 활동했던 건 맞다. 그래서 이제 낭만 트롤로지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가 본 영화는 로시포르의 승려들이죠. 그래서 로시포르에서 지원을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시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낭트도 나오고 쉘브르라는 지명도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뭐 쉘브르 어디서 술집에서 만났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금발머리 남자 같은 경우는 낭트로 간다고 했었죠. 특히 자크 드미의 고향이 낭트입니다. 그래서 낭트의 자쿠라는 그 아네스바르다가 다큐멘터리 극영화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명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춥네요. 자, 살펴보시면 우리 자 먼저 로시포르 어디 있을 것 같은가요? 로시포르 그냥 위쪽 아래쪽 어디 쪽 뭐 오른쪽 왼쪽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시포르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낭트는 일단 쉐브르는 여기 있고요. 낭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로시포르랑 낭트랑 가깝죠. 그래서 기차 타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특히 다 해안입니다. 그래서 해안 도시라서. 그래서 아까 주제를 말씀드렸죠. 방황하는 듯 무엇인가 애타게 찾는 여성의 운명. 다른 낭만 3점도 똑같이 이제 여성이 어떤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롤라하고 다 봤는데, 롤라하고 쉘브레우선 봤는데 저는 조금 추천드립니다, 보는 거. 그래서 다 이어져 있거든요, 스토리가. 특히 롤라에 나왔던 그 어떤 사람은 쉘브레 우산에서 실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쉘브레 우산에서 나왔던 남주인공을 원래는 로시포르의 숙녀들의 남주인공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 캐스팅이 되지 못해서 그건 진행되지 못했는데 어떤 프롤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롤라 보고 쉘브레 우산 보고 다시 로시포르의 숙녀들을 보시면은 좀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아네스 바르다 얘기를 할 텐데요. 아네스 바르다는 다른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했는데 로시포르 25년 후라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시포르의 이제 영화를 찍었었는데 25년 후에 가서 여기에 출연했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시도 인터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영화에 대한 헌사를 다시 보내기도 했었고요. 둘이 찍힌 사진이 많습니다. 아름답죠.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를 만든 사람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둘이 엄청 진짜 사랑 많이 했습니다. 근데 조금 슬픈 것도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릴 테지만 이게 로시포르의 숙녀들 비하인드 컷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크드미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고 아네스 바르다가 사진을 찍고 있고 자크드미 여기 있고 여기 아네스 바르다 여기 자크드미 있죠. 여기는 이제 진 켈리가 이거 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이 공간 아까 전에 보셨죠? 자크드미는 어떻게 세상을 떠났냐면 에이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자크드미는 양성애자였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아네스 바라다랑 중간에 이제 헤어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양성애자였던 이제 자크드미가 이제 다른 애인을 사귀다가 결국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근데 아네스 바라다는 끝까지 자크드미를 챙겼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엄청나게 슬퍼하고 나중에 이제 자크드미가 이제 에이즈에 걸려서 이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자크드미가 누워 있으면서 이제 자신의 어릴 적 얘기를 풀어줬거든요. 그때 이제 그 풀어준 내용으로 만든 게 낭트의 자코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나중까지도 엄청나게 자크드미에 관련된 영화를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크드미의 세계 속에서는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었는데 마지막 구절이 좋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어떤 그 여성 팬이 자크드미 여성 팬이 자크드미 묘지 앞에 편지를 놓고 갔었는데요. 자크드미 당신만이 진실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당신이 영화 때문에 우리의 어린 시절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크드미 영화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우리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그런 상상의 공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상상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고요. 또 그리고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기 초니까 여러분들의 이상형을 찾는 어떤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영화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